진짜 너무 조용한데? 그쵸. 아, 이거 조용한 게 이게 진짜 최고 특징, 제일 큰 특징이네요. 미는 만큼 나가네. 그쵸. 미는 만큼 나간 애가 야, 많네요. 오! 더 이상 어떻게 밟을 수가 없어. 그쵸. 와, 힘이. 아, 지금 이게 앞에 242마력, 뒤에 242마력인데 484가 되는데 484. 시스템으로는 422마력으로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앞뒤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여러 면에서 안정감이나 또 배터리도 가운데 있어서 야, 롤이 굉장히 잘 잡혀 있네요. 이렇게 밟아주면 대박. 지금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차 크기에 비해서 사실은 차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좀 무게 중심도 낮고 차 폭도 더 넓으니까 코너링에서 그 기울어지는 각도는 굉장히 잘 컨트롤돼요. 네. 잘 안 기울어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전체적인 진폭 자체가 네.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네네. 전체적으로 부드럽긴 한데 진폭 자체가 크질 않으니까 이미 너무 낮은 그렇죠. 거죠. 이 폭 자체가 워낙 얕다 보니까 노면을 지날 때마다 그거에 따라서 차체가 계속 이렇게 바운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행하면서 오는 그 노면의 요철 정보들을 거의 다 운전자한테 다 전달해 줘요. 근데 이게 그 끝단이 날카롭진 않거든요. 땅땅 때리는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끝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근데도 전체적으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주는 좀 세팅이 그래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산길 타고 내려오면서 늘 와, 이 느낌 정말 좋아 막 이야기하던 그 구간인데 여기는 요철이 좀 적긴 적구나. 그래도 노면 정보가 확실히 많이 올라요. 네. 보통 우리가 정말 좋아라고 했던 차들보다는 좀 달라요. 네, 좀 노면 정도 많이 올라오죠. 오우. 와. 아, 진짜 소리 없이 올라가는 거 진짜 이상하네요, 진짜 느낌이. 웃겨. 오. 진짜 이거는 파묻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뒤로 던지는 느낌이네. 보통 맞아요. 가속하게 되면 일반적인 희한하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그 뭐 스포츠카들이나 이런 차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속력 자체가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힘이 커지고 그리고 토크가 터보가 터지고 하면 훅 올라가야 되는데 이 차는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에 그냥 올라탄 느낌.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뒤로 던져버리듯이 몸을 뒤로 던지는 새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가속력이 빠르다는 거는 몸이 시트에 파묻힌다고 그동안 표현들을 했는데 이 차는 파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몸을 뒤로 던지는 바로 확 튀어나가 버리네. 보통 전기차 그동안 주행거리가 150km 밖에 안 되는 차들은 처음부터 자꾸만 주행거리 이야기를 해요. 주행거리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얼마쯤 남았나를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길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주행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사실 충전도 처음 출발할 때 80%가 채 안 되게 충전돼 있었고 70몇 %밖에 안 돼 있었는데 근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주행거리는 신경 안 쓰고 산길 그냥 달리고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 문을 닫으면 지금 타면 지금 전원이 들어왔잖아요. 자동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랑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보통은 지금까지 탔던 차들은 전부 다 전원 버튼이 시동 버튼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죠.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도 그 시동 버튼을 누르면 안쪽에 레디라고 뜨거나 아니면 파란색 차 그림 같은 게 나타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 차는 아예 시동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내릴 때도 그냥 파킹해 놓고 내려고 가버리면 지가 알아서 문 잠그고 좀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적응이 좀 안 돼서 조금 불안한 감 좀 있고 근데 일단 차에 타게 되면 지금 여기 계기판 밑에 차량 오프라고 돼 있잖아요. 아직 시동이 걸린 게 아니야. 사실 시동 거는 뭔가 행동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이제 들어와요.
이때부터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넣어야 되니까 네. 이게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신호라기보다는 네. 이제 출발하려면 브레이크 밟고 기어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지금 맞아요. 송은 씨는 일단 네. 전체적인 느낌은 어때요? 디자인적인 부분들 뭐 이런 거 저는 전체적으로는 디자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네, 그 볼보 인스크립션 네. 인테리어에서 봤었던 그 가장 뭐랄까 이게 큰 모니터. 최대한 덜어내는 디자인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뭐 라인들이나 네. 이런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을 거의 다 빼고 소재들로 포인트를 주던지 그렇죠. 아니면 소재가 라인으로. 라인으로 그런 디테일들 무심한 듯하지만 되게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네. 디자인을 보여줬었는데 이 차에도 그런 감성을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가죽이고 여기도 심지어 카본이기도 하고 네네. 여기도 알루미늄에 알칸타라까지 씌워놨는데 이 알칸타라는 지금 이제 현재 출고되고 있는 차량에는 알칸타라가 아니고 일반 가죽을 네네. 씌워서 출고된다고 하죠. 천장만 알칸타라로 네네. 스웨이드로 되고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네. 근데 이 가죽의 색상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트림 재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카본도 있고 블랙 우드도 있고 우드도 있고 아. 세 가지. 계기판도 총 그 디스플레이로 돼 있고 네. 모니터도 디스플레이고 화소가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오토 디밍이 되는 건가? 보통 오토 디밍이 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센서가 없는 걸로 이런 게 센서인가? 이거 좀 얇게 디자인 돼 있어서 예쁘긴 한데 기능적으로 어떤지 모르겠고 여기 썬루프에 저거 없다며 조명이 조명 없죠. 야, 그런 부분들 이 스티어링 휠 이거 봐 너무 커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냐. 약간 미국 차의 특성인가요? 큰 게? 아니 그렇긴 한데 차가 아무리 미국 차여도. 어제 우리가 타면서도 이야기했듯이 네. 차는 정말 빠른데 근데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를 스포츠 쪽으로 설정을 안 했다고 하는 네.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이게 핸들 이게 요만큼만 되면 진짜 스포츠카처럼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만 보면 이렇게 여유롭게 운전해야 하는 그런 차인 것만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커 진짜. 그나마 D컷이긴 하네. 헤드라이트 조절하는 기능이 여기 없어. 어디 있나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있어. 그 좀 급할 때는 불편하겠는데요? 뭐 급할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토로 켜놓으면 오토로 켜놓으면 거의 사실 쓸 일이 없는데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를 주차장 타워에 넣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앞에 거울이 있어서 네. 라이트가 켜져 있는데 아저씨가 라이트 꺼요 그러는데 한참 찾아 일단 이게 스텝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나마 이게 한번 찾아봤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아는데 처음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있던 사람이 찾으려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 좀 중요한 유닛들이 네.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방열 구멍이 뚫려 있는데 나름 냉각이 필요한 어떤 그런 네. 전자장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어서 중심이 있네요, 딱. 이게 좌우 어떤 곳에서 충격을 받더라도 최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넣어놨다고 하는데 컨트롤 타워. 근데 너무나 자꾸만 열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 모니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자, 17인치 모니터를 네네. 세로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안에 여기도 이건 한 12.3인치 정도 되려나? 한 10인치 정도 되는 10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자, 일단 이게 사실 이 세로로 된 큰 모니터를 쓴 원조가 테슬라죠. 테슬라고 그 이후에 이제 볼보도 쓰고 SM6도 쓰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일단 사이즈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워낙 네. 크죠. 그리고 이게 어설프게 있고 나머지 또 몇 개의 버튼은 또 나와 있고 하면 좀 어설픈데 제대로 우리가 다 들어가 늘 있네요. 자주 이야기했던 게 자주 쓰는 버튼들은 그래도 나와 있으면 편하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나라도. 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써봤는데 이제 하루 정도를 탔잖아요. 거의 불편한 줄을 모르고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도 크니까 이 버튼 자체도 크고요. 네네. 자, 그럼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일단 보면 네. 우선 여기는 하단에 그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들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누르면 메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끄고 켜고 바람의 뭐 방향, 뭐 온도 이런 거 다 조절할 수가 있고, 그렇죠? 히팅 시트도 여기서 하는 거죠. 아니요, 히팅 시트는 예,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가 있죠. 히팅 시트는 안쪽에서 다시 조절하는 게 또 따로 있고, 온도도 각자 조절할 수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있는 거고. 네, 각자 조절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
오토에 맞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오토 맞춰 놓으면 온도만 조금 조절하면 되지 굳이 바람 세기까지 조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헤드라이트도 오토로 해놓으면 뭐 사실 헤드라이트 손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자, 컨트롤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네. 상단에 있는 메뉴를 보면 여기는 이제 내비게이션, 이게 내비게이션인데 누르면 구글 맵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순서가 메뉴를 누르면 어떨 땐 여기 또 어떤 건 여기 위에가 있어요. 바뀌고 어떤 건 밑에가 바뀌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어디에 뭐가 나오든 간에 일단 작은 화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진 거를 스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스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되죠. 내비게이션의 경우에 일단 전체 화면,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키워서 시간이 좀 지나면 위에 메뉴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작은 화면으로 만들어 놨을 때도 내비게이션이 위에 가 있으면 네.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위에까지 잠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 말고 이런 거, 네. 전화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에 올라가 있어도 이 메뉴를 그대로 항상 가리지 않는 거죠.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가능하면 하단에 두는 게 조금 덜 불편하더라. 완전 꿀팁인데요. 네. 그렇죠.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요게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사용량인데, 일단 요거는 뭐냐면 연비 표시예요. 킬로미터를 가는데 네. 몇 와트 아워를 사용했느냐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와트 아워라는 거는 그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의 양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km를 가는데 기름을 얼마를 썼느냐, 1km를 가는데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죠. 이게 에너지고, 이거는 인터넷. 인터넷. 그 다음에 여기는 후방 카메라. 해상도가 정말 좋은데요. 아니야, 정말 좋진 않아. 그래요? 정말 좋은 수준은 아니야. 좋긴 좋은 한데 건 많죠. 좋은 수준은 아닌데 우리가 그 FHD나 아니면 4K나 이런 수준이 전혀 아니고 약간 넓게 봐서 그런지 뭔가 괜히 LCD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 있는데 여기 컨트롤. 컨트롤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보통 이제 다른 데서는 카라는 메뉴로 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위에서 보면 썬루프가 있어서 썬루프를 수동 정지. 어이구, 네, 날아갈 아이고. 뻔했네. 날아갈 뻔했네. 닫아서. 그래서 썬루프를 열 수 있는 네. 거를, 여기에 썬루프 여는 버튼이 없고 다 이걸로 있는 가지고 거죠. 이렇게 해서 쭉쭉 몇 프로를 원하는 만큼, 몇 프로를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열 수도 있고. 썬루프는 지금 쉐이드가 없어요. 네. 쉐이드가 따로 별도 쉐이드가 없는데 이 틴팅이 잘 돼 있어서 자외선은 100%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을 걸면 서스펜션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높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낮음을 누르면 자세가 더 차체가 내려가네요. 내려가고 있나요? 요즘? 그걸 느껴보라고 지금. 다시 높음. 오, 올라온다. 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오네요. 네. 네. 소리까지. 앞쪽, 드네요. 앞쪽, 뒤쪽을 이렇게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해서 올리고요. 매우 높음. 지금 매우 높음인가? 오! 이거는, 꽤 올라왔다. 이 정도면 아마 그 약간의 비포장도로 정도를 갈 수 있을 수준이 될 것 같고, 그 대신 속도가 올라가 버리면 자동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자동으로 표준 정도로 가지겠죠. 주행 모드는 어제 우리 산길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모드가 있지만 네. 변속기나 엔진 쪽이 바뀌는 건 아니고 스티어링만. 스티어링만 스포츠 표준 컴포트가 있고, 가속은 컴포트와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가 있으면 좀 달라질 텐데 스포츠가 없고, 회생제동, 요게 이제 회생제동이 표준이 있고 낮음이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그 전기차들이 보면요, 우리나라 쪽에서 만든 전기차들이랑 미국 쪽도 그렇고 보면 대체로 좀 회생제동이 낮음에 가까워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들도 그렇고 낮음에 가까운데, BMW가 만든 전기차는 조금 표준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엑셀을 밟고 주행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버리면 회생제동을 심하게 걸어 가지고
엔진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려서 하면서 차가 울컥하면서 속도를 제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이 되는 게 아니라 뗐을 때. 네, 떼면 그 바퀴가 굴러가는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가 연결이 돼서 전기를 많이 뽑는 거야. 전기를 많이 뽑으면서 이게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들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으로 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기만 했는데도 차가 울컥하면서 속도가 쑥 줄어드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를 운전해왔던 분들은 조금 일질감이 있어요. 자꾸 그 엑셀에서 떼기만 했는데 자꾸 울컥울컥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운전하는 방법이 또 다른 운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밟았다 뗄 때 그냥 떼는 게 아니라 떼는 걸 부드럽게 떼는 거야. 떼는 거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보통은 가속은 엑셀로 조절하고 감속은 브레이크로만 네. 조절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속과 감속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낮음에서는 회생제동이 안 되느냐, 발전 안 하느냐? 아니에요. 낮음에서도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높은 속도로 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회전이 속도가 떨어지려면 그 사이에서 낮음으로 하나 표준으로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충전 양은 큰 차이는 없는데 시간이 문제예요. 충전되는 빨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준은. 네, 표준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게 속도를 줄이면서 충전을 많이 해주고, 근데 만약에 미리 저기 멀리서 속도가 줄어들 걸 미리 감안해서 브레이크 엑셀에서 발을 떼고 쭉 탄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충전되는 양이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 발전을 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굳이 표준으로 안 두고 타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은 슬립 스타트를 누르면 요거는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 꺼지는 거. 크림 모드는 브레이크에서 엑셀을 뗐을 때 차가 천천히 갈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오프를 해놓으면 기어를 뒤에 놓고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을 해놓으면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온을 해놓으면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움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크림 모드가 원하는 걸 주로 이제 온을 많이 쓰시겠죠. 네. 주행거리 우선 모드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절약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고, 열선 패키지는 이렇게 해서 뒷좌석까지 다 켤 수 있고, 핸들까지도. 여기도 열선이, 앞쪽에도 여기도 열선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두 해지. 이렇게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도어 잠금, 이게 안에 그 도어 잠금을 열어줄 수 있는, 이쪽에 누가 왔을 때 타실 때 열어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야 해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급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열어드리고 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트렁크도 여기서 열면 열리는 거죠. 예. 닫힐 수도 있나요? 그러겠죠. 짠, 닫히네. 자, 그럼 일단 첫 느낌. 승차감이 좀 안 좋다. 그래서 확실히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21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겨울에 놓으면 차가워서 타이어는 딱딱한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차를 산다면 19인치나 20인치 정도로만 타이어를 인치 다운을 해도 그것만 해도 승차감이 아마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물론 뭐 기회가 되면 시승을 해보는 게 확실하긴 하지만, 이 서스펜션에 어떤 충격이 들어오는 느낌 자체가 이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탕탕 때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그 서스펜션을 심하게 단단하게 해놔서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은 타이어 영향이 좀 크다라고 우선은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약간 차가 가벼워가지고 쉽게 흔들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2.3톤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엄청 무거워요 지금 차가. 그러니까요. 엄청 무거운 차인데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노면이 다 느껴져요 진짜. 노면도 노면이지만 사실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잠깐 순간적으로 가속할 상황들이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때 빛을 정말 발하네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그냥 바로바로 움직여 주니까 그거 진짜
전 이렇게 도심에서 탈 때 더 이 그 초반 가속력, 그 즉각적인 반응이 맞아. 네. 정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거의 마약 수준이야. 이야! 태어나기 힘들 정도로. 자, 그러면 오토파일럿을 또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계기판에 속도가 있죠. 속도 옆에 보면 왼쪽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80이라고 적혀 있고, 네. 오른쪽에는 핸들 그림이 있잖아요. 저기 회색 그림이 나타나면 저 그림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브레이크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둘 다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은 없어지고, 저 그림이 나타나면 활성화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거기 밑에 레버를 위로 한 번만 당겨보세요. 그러면 불이 들어왔어요. 저기 그 속도 있는 숫자에 불이 들어왔죠. 저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된 거예요. 지금 엑셀에서 발을 뗐죠. 네. 네, 때도 지금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유지를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차간 거리는 그 옆에 레버 다이얼을 위아래로 돌리면 그럼 차간 거리가 조절이 되거든요. 지금 요렇게 돌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어시스트.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그 레버를 2번 당겨야 돼요. 딱딱.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손을 놔도 되는 거죠. 한번 놔보세요. 이 차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살짝 키운. 아니, 차선을 되게 잘 따라가는데 핸들 돌리는 힘이 되게 세. 다른 차, 제가 경험했던 차들 중에서 핸들을 돌리는 모터의 힘이 얘가 제일 센 편이에요. 그래서 잡고 있을 때 휙휙 돌아가면 막 손이 딸려가는 느낌이 굉장히 심하게 들 정도로, 그러고 이 회전 반경이 있잖아요. 네. 회전각. 코너의 회전각 자체가 제가 탔던 차들 중에서 제일 큰 각도까지 얘가 커버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앙으로 잡아주는 실력도 괜찮은 편이고, 네. 그렇긴 한데 핸들을 좀 이게 휙휙 빨리 가면 너무 급하게 수시로 감아가지고 터프하게 네, 걷죠. 조금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긴 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좀 그랬어요. 놀랐어요. 지금까지 탔던 거랑 좀 다르게 얘는 확 끊어버리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막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저속으로 가다 쓰다 반복할 때 그때도 보면 얘는 브레이크를 푹 밟아. 그동안 차들은 천천히 앞차를 봐서 천천히 세웠는데, 네. 얘는 그냥 브레이크 푹푹 급하게죠. 밟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섬세하지 않은데, 노련하지 않은. 네, 약간. 그렇죠. 노련하지 않고 약간 섬세하지 않은 그런 운전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찾아서 따라가는 거, 앞차를 잘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실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이미 양산화되어 있는 기술들 중에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차에 적용된 범위 내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손 놓고 거의 한 60초 가까이 버텼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진 않는데, 더 뛰어난 게 있잖아요. 자동으로 세워주는 거,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한 10km, 20km 이 정도 천천히 갈 때, 가다 쓰다를 반복할 때, 그때는 핸들을 계속 안 잡고 있어도 경고 안 보내고 계속 가거든요. 근데 네네. 이 차는 해보니까 한 40km까지도 한 40km 올라가도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40km에서 50km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는 가다가 쓰다가 오래 가나요? 속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손을 안 잡고 있어도 계속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도가 조금 높은 것도 좀 많이 다른 모델보다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여기 일반 도로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저번에 우리가 E클래스 때 네. 손을 안 잡고 계속 있으면 차가 알아서 이제 브레이크를 멈춰주죠. 세워줬었죠. 근데 이 차 비상 깜빡이를 안 켜줬는데, 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차는 비상 깜빡이도 켜주고 세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따가 지금 좀 한적한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 중에서 좋은 게 뭐냐면 그 도로 상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줘요. 지금 차선 가운데 차가 가고 있는데 차가 차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맞아요. 다 계속 보여주고 움직여요, 있죠. 차가. 보여주고 있고, 양옆에 차가 오게 되면 어느 쪽에 차가 접근하는지를 흰색 노란색으로 계속 이게 원을 그려가면서 보여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지, 그럼 어차피 나는 똑바로 가고 있고 옆에 지나가는 차인데 저걸 보여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선을 옮길 때 네. 그럴 그것도 때 신경 쓸 그거지만, 수 네, 있죠. 그것도 그거지만 뭐냐면, 이 차가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을 다 감시를 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다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차가 만약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그 끼어드는 차를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 차선 변경하는 기능이 또 있잖아요. 네. 다른 차에는 없는 없죠. 거죠. 네, 여기에만 없죠. 있는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기능이. 활성화시키고, 네. 이 상태에서 비상금. 근데 지금은 방금 누가 한 거예요? 방금 제가 안 하고 지금 네. 차가 알아서 차가 차선 옮겨줬어요. 넘어간 거죠. 네. 그 차선 변경하는 게 보니까 네. 가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해야 되고 네. 뭐 지가 알아서 해주면 고맙고, 근데 가끔은 방금처럼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저도 한번 해보니까 뒤에 차가 조금 속도를 내서 달려오고 있는데 얘가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뒤에서 빵빵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게 차선 변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완전히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차선 변경을 해주는 게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급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푹. 대박이다. 푹. 아, 너무 재밌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 처음 출발할 때 그 순간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 뒤로는 속도 조금 가속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서 딱 출발할 때 체감 가속력은 네. 진짜 엄청나게 너무 쉽게 가속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쉽게. 조용한 게 이게 거뜬히 조용하게 가속하는 게 좀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 비현실적인, 좀 짜증나는 건가, 너무 좋은 건가. 할 말을 잃게 만들죠. 네. 뭐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눈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저절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차는 마침 사륜구동이라 그냥 가볍게 눈길을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은 장소인데. 오, 야, 아! 오, 어이, 야, 엄청 미끄러져 버리네. 야, 이게 그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고 워낙 광폭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 ESP랑 그 트랙션 컨트롤이 잡아주는데도 너무 근데도 뭐 너무 미끄러져 버리는군요. 일단 주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죠? 주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한번 흔들었더니만 그냥 쭉 미끄러지네요. 힘없이. 네. 지금 ESP를 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써보면 이 상태에서 차간 거리를 3단을 해야 이 상태에서 깜빡이를 넣으면 깜빡이를 넣으면 안 넘어가죠.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선이냐 점선이냐도 얘가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실선에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넘어가죠. 지금 넘어갔거든요. 네. 실선인 상황에서도 넘어가 준다는 거죠. 안 넘어가지네. 어떤 상황에서 되는, 뒤에 차가 오고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간격이 확보되어 있으면 넘어가긴 하는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넘어간다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저도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비행기 확실히. 활주로 같아요 지금. 맞아, 또 그 느낌이죠. 네. 그 비행기도 엔진 소리가 실내에서는 이렇게 그 자동차 소리처럼 안 들리잖아. 네. 그러니까 꼭 그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히 처음에 이렇게 몸이 뒤로 이렇게 압력이 받잖아요. 그 압력이 서서히 엑셀을 맞아. 계속 밟고 있는데 압력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게 느껴지죠. 그게 이제 가속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가속이 되고는 있긴 있는데 가속도 자체가 낮아져서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아, 그게 느껴지는구나. 네, 그런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일단 뭐 1억이 전기차인데 넘어가는데. 1억이 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많은 분들이 야, 1억 주고 누가 전기차를 사냐 막 이런 분들이 사실 계시긴 한데, 근데 사실 테슬라 모델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그만큼 분명히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계산기를 두들겨 봅시다. 이 차가 국내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죠? 1억 1,310만 원. 1억 1,30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초반에 이 차가 들어오면 그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 1,200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 지자체 보조금이 아직 얼마인지 결정이 안 됐는데 뭐 대충 2천만 원이라고, 2천만 원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뭐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1억 1,300만 원인데 2천만 원 보조를 받으면 9,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억이 안 넘죠. 9,300만 원이면 이 차 급이 사이즈가 이게 E 클래스랑 5 시리즈급이잖아요. 이 클래스의 최상위 트림이 뭐냐면 E400 포매틱이거든요. E400 포매틱이 가격이 9,900만 원인가 그래요. 이거는 보조금을 받으면 9,300에서 9,500. 그다음에 BMW는 540i의 엑스드라이브의 M 스포츠 패키지를 하면 그게 1억이 넘어가거든요. 네. 1억 얼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인지 안에 세 개가 똑같이 들어왔잖아. 들어왔죠. 반자율 주행 기능은 똑같이 다 있을 거고, 이제 성능으로 따지면 제로백이 E400 포매틱이 우리가 저번에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게 5.2초. 그 다음에 M540이 그게 4.8초인가 하여튼 4초대 후반이에요. 근데 얘는 4.4초. 게임이 안 되죠. 일단 성능 면에서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얘가 조금은 더 커요. 조금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하나 남았잖아. 연료비, 그죠? 연료비가 지금 이거 만약에 테슬라에서 계속 전기값을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아니 그럼 그걸 맨날 테슬라에 가서 어떻게 전기를 충전해? 집에서 충전해야지. 그럼 집에서 충전하려면 내 돈 넣고 충전하는 게 맞잖아.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이 가솔린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싸다. 근데 뭐 다행히 집 근처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으면 슈퍼차저는 80%까지만 충전이 되잖아요. 100% 안 되죠. 근데 80%만 충전해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며칠씩 탈 수 있을 만큼 주행거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씩 하러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가서 세워놓고 1시간 그 근처에서 뭐 놀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우리 이거 충전하고 나는데 6,000원 주차요금을 냈거든요. 그게 좀 비싼데요. 근데 지금 충전된 양으로 따지면 기름값으로 따졌을 때 한 5만원 정도 기름 넣은 정도의 전기를 넣었는데 주차료는 6,000원 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시간이 물론 한 30분 좀 하기 있긴 있었지만 네. 그래도 계산기 두들겨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시간으로 연비를 사는 느낌? 야, 예리한 표현인데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산이 돼요? 그렇죠. 아니 나도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와씨 1억 어떻게 너무 비싸, 1억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보조금 받고 받으면, 네. 성능이나 주행거리나 가진 거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비현실적인 차는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차 끌고 다니면 와 막 친환경, 얼리 어댑터인 그렇죠. 느낌이 들고. 얼리 어댑터의 친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인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뭐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인정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조금은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네. 그렇게 봤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이거 비싼 차가 아니네. 그럼 따져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물론 허접한 건 진짜 이거 여기 허접해요. 여기 허접하고 승차감도 그렇고. 문 열어보면 막 당황스러워요. 진짜 막,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개선되면 정말 난 개선 안 돼도 난 돈 있으면 용서되는 네, 분. 개선 안 돼도 난 돈 있으면 이거 살 것 같아. 통풍 시트만 있으면 나 산다 진짜. 아까 진짜 카메라 꺼졌을 때 사고 싶으시다고. 통풍 시트 없어서 안 사는 거지. 진짜 시프트 패들이 필요가 없는 게, 그 시프트 패들이 달려있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다시 감속한 다음에 재가속할 때, 그죠? 더 강력하게 밀어주려고. 그렇죠. 그게 그 상황 자체가 코너에 진입해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코너 진입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재가속할 때 가장 강력한 힘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네. 기어를 미리 내려가지고 회전수를 높여 놓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이 차는 언제나 어떤 상태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엑셀만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시프트 패들이 아예 의미가 없죠. 이야, 참 정말 우리가 별걸 다 찾아낸다. 재밌네요, 진짜. 진짜 재밌어.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테슬라 모델 S 90D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안 했네. 지금 총평해 한마디- 주시죠. 네. 저는 잠재력 많은 청년. 약간 굉장히 좀 노련하지 못하고 네. 약간 거친 듯한 느낌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뭐 마감도 그렇고 뭐 기능에서도 그랬고, 그렇지만 또 다른 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모델 S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아직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크게 네, 아까 보인다는 얘기죠.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다양한 기능들은 많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도 약간 얼리 어댑터 기질이 분명히 있기도 있고, 늘 하이브리드도 마음에 들었고 전기차도 늘 좋아했었는데, 이 차는 거의 뭐 현실적으로 다가온 전기차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쉬운 거 다 무시하고라도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가 없어서 못 산다는 핑계를 대야 될 정도로 정말 갖고 싶은 차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리뷰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제 성향이에요. 그래서 오디오도 조금 아쉽고 통풍 시트가 없고 또 뭐 이런 어떤 조작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뭐 가속감 자체가 너무 이건 뭐 워낙 강력하고, 그러면서 안정감도 정말 좋고. 사실 다른 차들 타보면서 약간 비슷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비교해야 될 만큼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약간 비교 불가. 네, 약간 테슬라만으로 관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었던 시승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희는 다음에 다른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삶을 사랑한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